80강으로 드디어 주역의 계사를 완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할 적에 우리가 이거를 완강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계사의 내용이 빵빵하고 그리고 주변의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랑 겹쳐서 단순히 계사 강의가 아니라 역사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혁명적인 사태를 우리가 만들었고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의 새로운 작의 메이킹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메이킹. 작의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되돌아보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저도 지금 그 몸살이 하도 심해서 지금 좀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작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구 옛날에 여순반란이라고 했던 거 어려서부터 여순반란이라고 들었던 것인데 저는 여순민중항쟁이라고 하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여순사건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가장 지속적인 사실은 피해를 본 것이 구례란 말이에요. 왜냐면 글로 올라가서 구례를 통해서 지리산으로 다 들어갔고 그 구례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피해가 컸다 이거죠. 발상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가장 지속적으로 너무 처절하게 피해를 받고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도 제일 어려운 지역이 구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 평화선언이라는 문장을 읽었는데 사랑하는 구례 군민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그냥 내 지금 이 가슴에 그냥 피가 끓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도울TV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 한 2,500명밖에 안 봤어. 근데 이거가 내용이 사실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역을 끝내는 마당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제가 이 평화선언문을 읽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지리산의 짙은 녹음을 깨치고 이념의 허구가 광란의 피를 흘리는 황토끼를 밟으며 앞뒤를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가락총 그 슬픈 메아리 소리에 눈물을 뿌리며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 만해의 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좀 님은 같습니다. 이게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게 쓴 그냥 이 노트장이에요. 근데 앞뒤를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가락 총 그 슬픈 메아리 소리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신전마을에 있던 얘기인데 그 산에 올라간 산 사람들이 애를 데리고 가는데 애가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상을 입은 상태라서 이제 밤에 데리고 와서 애 좀 고치고 저기 좀 해달라. 그래서 신전마을이라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먹여주고 비단 이불에다가 재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해서 거의 났는데 그 동네 애들이 좀 건방지게 보니까 니들 나를 건드리면은 우리 족속들이 뭐라고 하더라 부대 사람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니들 내려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근데 동네 이장인지 서기가 그런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관청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이놈이 그 빨치산 애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한테 간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한테 그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칭하면 그대로 그냥 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3명인가가 그 자리에서 관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그냥 휘발유 껴안고
동네 자체 마을을, 신전 마을 전체를 태워버렸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내가 여기 손가락 총,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손가락 총, 그 슬픈 메아리 소리에 눈물을 뿌리며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민중이 일시에 함께 일어난 3.1 독립 만세 혁명의 함성 속에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간직한 우리의 시성 만해는 이와 같이 썼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존재의 본체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한계로 삼는 것입니다. 진여는 자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평등입니다. 진여는 인간에게 평등을 가져올 때만이 참다운 진여입니다. 평등은 관념이 아닙니다. 본체가 아닌 현상의 평등이며 그것은 잡다한 사물과 끊임없이 교섭하는 역의 평등입니다. 요게 내가 지금 주역에서 잔물찬덕이라는 얘기죠. 잔물찬덕.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모든 이상은 물과 잡해야 돼. 물속, 현상, 사물 속에서 들어가서 잔물이란 말이야. 잔물해서 덕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유다, 평등이다 하는 거는 그건 픽션이라고 지금 머릿속에서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자유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유평등은 반드시 잔물, 강류가 잡고 하는 그 복합 컴플렉시티의 그 현상 세계 속에 들어가야만 거기서 평등을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은 삶의 구비구비에서 도덕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잔물찬덕이니까 물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속에 끼어 들어가는 그야말로 이 강류가 잡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는 거기 만들어내는 평등이기 때문에 도덕적 결단이 없이는 인간은 평등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평등은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야만적 자유에 있지 아니하며 자율적 도덕의 정언 명령에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정언 명령이라는 절대적인 그 명령인데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이라는 건 인간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자유는 자유의 평등을 전제로 하며 자유의 평등은 인간의 자율적 도덕을 전제로 하며 자율적 도덕은 평화를 확보하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평화는 고요한 듯이 보이지만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면 이해가 되는 거야. 평화 그러면 다 뭐 스님이 해탈했다 그러면 다 얼굴 가을바람 솔솔 부는데 처마 끝에 앉아서 그냥 맥없이 앉아있는 스님 보면 평화롭다. 나와버리고 그 대가리 속에는 온갖 추잡한 잡스러운 생각들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거는 시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고요한 듯이 보이지만 고요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끊임없이 시끄럽습니다. 평화는 생명에서만 우러나오는 다이내미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기원 생동 그 자체입니다. 불균형의 균형입니다. 평화라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들어간 거죠. 평화라는 가치가 없으면 문명을 떠받치는 3대 기둥 진, 미 모두가 불인하게 된다. 여기서 불인이라는 말은 센시티비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센시티비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평화는 서양의 종교가 말하는 사랑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획일적 균일은 죽은 개념이고 노예 도덕의 부드러움은 너무 편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인내천의 토대 위에서 재건해야 합니다. 평화는 중과 화의 반복적 성취입니다. 평화는 좁은 자아의 해탈입니다. 평화라는 거를 갖다가 고요하고 뭐 싸움 안 하고 이런 게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뭐야?
좁은 자아를 해탈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남은 남으로서의 이 자아를 벗어던져야 되고, 북은 북으로서 자기들의 지금 질서 개념을 벗어던져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는 좁은 자아의 해탈입니다. 망화를 통하여 자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감각의 고요가 아닌 섬세한 감각의 동태입니다. 항상 움직이는, 속에서 우글우글 그냥, 이게 지금 주역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죠? 이 음양이 잡거해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서로 그냥 막 움직이는 상태에서, 예? 먼 것과 가까운 것에 이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평화는 인간의 협회함에 대한 방벽입니다. 평화는 인간이 협회하게 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평화는 인간의 편협함에 대한 방벽입니다. 평화는 지속성의 직관입니다. 지속성을 수식하는 비극이 없이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비극을 이해합니다. 평화는 동시에 비극의 가치를 보존합니다. 여순 순천 11구 민중항쟁은 우리 민족사의 모든 비극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모든 그 해프닝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순 19 민중항쟁을 탄압하면서 비극적 반공국가의 이념이 시작되었고, 그 우매한 반공의 광란 속에 우리 민족은 본질적으로 반공을 벗어나는 자각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시민들이여, 구례에서 예를 구하시오. 예는 만유의 질서, 민주의 본원, 도덕의 완성. 송만갑의 묵은 소리를 들어보시오. 백두대간의 기가 뭉쳐 솟아오르는 해남의 붉은 흙냄새를 맡아보시오. 섬진강 제첩의 맑은 국물을 맛보시오. 피아골 연곡사 고강순의 깃발, 불원복을 다시 흔듭시다. 머지않아 진리가 돌아옵니다. 이제 부용산 오리길엔 잔디만 푸른 것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우리 동포들의 가슴이 푸르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감사합니다. 제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장이고,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행사의 정말 수준을, 차원을 높였다라고 말한 문장이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